자, 대원군의 그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먼저 그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지도를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자, 지도를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청나라가 있고요. 여기는 청나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여기는 일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본을 왜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인데 일본은 더 커요. 자, 청과 일본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청나라와 일본이 당시에 처한 상황도 역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세계 정세는 이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서세동점. 예, 서세동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서세동점이 뭐냐면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19세기는 이 서세동점의 시대였는데 이 서양 세력의 어떤 밀려 들어온 그 물결 속에 청나라와 일본이 나가 떨어지죠. 청나라는 여러분들 아편전쟁, 그 아편전쟁이 뭐예요? 자국민들의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아편, 그 아편을 몰수해가지고 바닷속에 던지자 영국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아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신사의 나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아편을 팔아가지고 타 국민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행위? 글쎄요, 과연 신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일까요? 뭐 영국 내에서도 이 아편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건 그런 아편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예, 청나라 윽박 질러가지고 결국은 난징조약을 체결하면서 문을 열게 합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네, 바로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1842년에 결국 문이 열립니다. 문호가 개방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본도 주로 이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은요, 포를 앞세워가지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포도 막 빵빵 쏘면서 피해도 주면서 우리랑 전쟁 한번 할래? 그럼 너희들 다 이렇게 다 피해를 볼 텐데 그래도 할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러면서 이 미국이 일본을 협박하자 일본이 백기를 들고 나오죠. 예, 그게 바로 1854년. 결국 일본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만 지금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말이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문이 열리자 정말 충격이었죠. 예, 진짜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던 이 청나라. 그런 중국이 이렇게 서양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리는 치욕적인 그 수모를 겪게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저 서양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청나라가 어떤 운동을 추진하냐면 그 결과 양무운동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양무운동. 이 양무운동의 정신이 뭐냐면 예,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체서용. 자, 이 중체서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들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어떤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들, 발전된 기술들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들 기반으로 해서 양무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청나라 지금 바빠요, 지금. 예.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이렇게 미국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메이지 유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데 청나라 양무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요. 청나라 양무운동은 중국의 어떤 정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 같은 것들만, 군사력 같은 것만 받아들이자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왕 바꿀 거 제대로 바꾸자. 정치체도 바꾸자. 싹 바꾸자. 법률도 바꾸자. 싹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메이지 유신의 기본 정신이 바로 문명 개화론입니다. 문명 개화론.
이렇게 달라요.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서양 열강에 의해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행보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근데 그 결과는 하필이면 그 결과의 피해자는 우리가 봅니다. 이게 참 황당한데 어쨌건 이렇게 다른 행보를 가졌던 이 청나라와 일본이 드디어 한판 붙어요. 그 한판 붙었던 시점이 바로 이 한반도죠. 네. 한반도에서 붙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 하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야? 하필이면. 화나게. 그죠? 어쨌건 이 청일전쟁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중체서용 노선과 이 문명개화론의 노선이 붙어서 전쟁의 형태로 나왔고, 거기엔 승패가 분명히 따르겠죠. 그 전쟁에서 일본 측이 승리했다는 것.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문명개화론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렇게 지금 1842년 영국의 문이 열리고, 청나라가 지금 이렇게 양무운동, 이러면서 지금 문호개방으로 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문이 열리고, 지금 문호개방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청나라에 들어왔던 서구 열강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조항이 많아집니다. 그 요구조항을 이제 중재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지역이 지금 연해주 지역이거든요. 연해주 지역. 연해주. 이거 원래 청나라 땅이에요. 훨씬 더 넓게 이어지는데 이 연해주 지역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런 어떤 청나라에 들어온 어떤 그 서구 열강들의 어떤 그 이권 다툼 속에서 이게 러시아로 떨어집니다. 러시아로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까지 하는, 북경을 점령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소식을 지금 조선이 들었어요. 공포겠죠. 이제까지 어찌거나 이 청나라 중심의 어떤 그 질서 체제 속에서 들어와 있었고,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서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가 지금 서구 열강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태까지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죠.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국경선을 맞닿은 서구 열강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기가 청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뚫려버린 거야. 서구 열강이 지금 뚫려버린 거야, 지금. 서구 열강에 의해서.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겠죠.